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. 웃기죠? 처음 하는 말이 개천에서 난 용이라뇨. 저는 사실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가난한 집의 장녀입니다. 사람들이 흔히들 K장녀, 장남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저는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장녀였고 어머니를 도와 항상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요즘 30대 중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상고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대학 진학보다는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선택했습니다. 물론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전부 대학에 가서 선후배들과 어울리며 놀러 다니는 걸 보면 사무치게 서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생들을 보고 있으면 안쓰럽기도 했어요. 저의 희생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두 동생은 대학을 갔습니다. 둘 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명은 요리 계열로 한 명은 보건 계열로 가서 취업이 그나마 잘 되는 직종으로 선택해서 갔더라고요. 그러다 제가 30쯤 되었을 무렵 직장 동료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힘들게 사는 걸 곁에서 지켜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면서 나이도 있어서 제가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큼 듬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. 그 소개팅으로 저는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만남을 주선해 둔 친구의 말처럼 시댁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랑은 그 공장의 실질적인 사장이었습니다. 물론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긴 했지만 제 주제는 과분한 시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. 결혼을 할 당시에 시댁에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긴 했지만 신랑의 설득으로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결혼 후 생애 처음으로 깔끔하고 넓은 집에서 생활을 해보기 시작했고 신랑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평생을 일을 해온 제가 일을 안 하고 지내는 건 생각보다 편하지는 않았어요. 돈을 버는 일은 잘했지만 집안일에는 많이 서툴렀거든요. 집에서 생활을 할 때는 동생들이 집안일을 대부분 해주고 저는 돈을 벌어오는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. 그러다 첫 명절이 되었고 제사가 없다던 시댁은 그 해부터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조상님들께 인사는 드려야지. 네, 제가 제사를 안 지내봐서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뭐? 제사를 안 지내봤다고? 너희 집은 어떻게 된 집이 제사도 안 지냈니? 집에 여자밖에 없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를 다니셔서요. 아, 비싼 값 치르고 데려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네. 네? 아니다. 인터넷에 탕국이랑 나무라는 방법 검색 좀 하고 있어봐. 저는 분명 비싼 값이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지만 애써 못 들은 척을 하며 그 불편한 자리에서 혼자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. 혼자 준비를 하니 많은 양이 아니었는데도 5시간쯤 걸렸던 것 같아요. 음식을 하고 물러나니 시아버님이랑 신랑이 간단히 제사를 지냈고요. 그 다음날 저는 긴장을 하기도 했고 몸도 힘이 들어서 몸살이 났고요.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제법 손에 익기는 했습니다. 그렇게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버텨왔어요.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 예전만큼 가족들에게 용돈도 챙겨줄 수 없었고 신랑의 눈치가 보여 친정 식구들은 잘 만나지도 못하며 지냈습니다. 그래도 친정 식구들은 늘 저만 잘 살면 된다며 괜찮다며 이해해 주었고 항상 가슴 한켠에는 친정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.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.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너무 예민한 건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타입이었던 건지 계속 유산이 되더라고요. 아니, 몸 건강한 거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야? 어머님, 그게 아니라 건강은 괜찮은 건데. 죄송합니다.
죄송하면. 그럼 그걸로 끝이야?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을 거냐고.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. 저희가 더 노력해볼게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나이만 많고 거지 같은 걸 집에 들인 내가 잘못이지. 내 눈에서 꺼져.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저 하나의 문제였을까요?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하자 시댁에서 아무리 종년처럼 일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. 너무 서러운 일이었죠. 제가 아무리 몸에 좋은 한약을 먹고 시댁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저는 시댁에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. 그날도 신랑이 퇴근 후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떨어진 옷들을 주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가방을 들다가 반대로 잡아서 안에 있는 것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두질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가 발견했어요. 당연히 제 임신 테스트기는 아니었어요.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제가 신랑과 관계를 안 한 지는 3주가 넘었었으니까요. 가방에 다시 주워 담으며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. 본능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지 못할 것을요.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신랑과의 이별을 준비했습니다. 신랑의 블랙박스를 찾아 메모리칩도 미리 찾아두고 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챙겨뒀고요. 아니나 다를까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신랑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우리 이혼해. 어머니랑 당신 싸우는 것도 보기 지긋지긋해. 왜? 그 아이 때문에? 뭐? 당신 가방에 있던 임신 테스트기 나 봤었어.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기라도 한 거야?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?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왜 기생충 마냥 빌붙어 있었냐? 이렇게 될 줄 몰랐어? 뭐? 기생충? 그럼 당신이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. 나 이혼 소송 걸 거야. 내가 한 게 왜 없어. 없던 제사 꼬박꼬박 지내주고 삼시세끼 음식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부모님 택시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지냈는데. 그래 소송해. 이길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. 결국 저희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고 정말 다행히도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재산이 제법 있던 집이라 위자료도 제법 받았고 이후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도 돈을 뜯어냈습니다. 물론 그 돈은 다 시댁이나 신랑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겠지만요.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? 그리고 지금은 다시 3년이 지났고 시댁 식구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한 매장에서 자판기를 수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. 박민영? 너 여기서 뭐해? 아직도 이러고 살아? 누구? 와, 이제 전 남편도 못 알아보네. 제가 자판기를 수리하다 아는 척하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100kg는 거뜬히 넘을 것 같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게 전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신랑의 행색을 훑어보니 그 사람도 그다지 잘 지내는 것 같진 않았어요.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명품이 아니면 신지도 않던 신발은 아디다스도 아닌 삼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서 있었으니까요. 그러면서 신랑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잘 지냈어? 여전히 몸매 하나는 끝내주네.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남았어? 그 여자 꽃뱀이더라고. 임신한 것도 아니었고. 우리 집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너 하나쯤은 거둬줄 수 있는데. 우리 잠시 쉬었다 갈래? 뭐?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인간이 어떻게 굴러먹었길래 이렇게 한결같이 더럽고 천박한 건지. 그때 마침 직원 한 명이 저에게 급히 다가오며 말했어요. 사장님, 이런 거 저희가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안 그래도 지금 신문사에서 인터뷰하려고 와 있는데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. 금방 갈게요. 사무실 올라가셔서 차 한 잔 내어드리고 시간 좀 벌어주세요. 저는 이 손님이랑 아직 이야기가 덜 끝나서. 네, 금방 오셔야 해요. 그 순간 순식간에 바뀌는 전 남편의 표정을 보니 가관이더군요. 직원이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고 저는 전 남편의 사타구니 사이를
힘껏 차버렸습니다. 전 남편은 그대로 고꾸라져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. 어쩌지? 나는 너 하나쯤이 아니라 70명이 넘는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. 멀리서 쉬었다 가지 말고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. 보다시피 나는 좀 바빠서. 그리고 목 다 늘어난 티셔츠는 밖에 입고 다니기 좀 그렇지 않아? 옷이라도 좀 사 입어.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 남편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던져두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. 사실 저는 이혼 후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자판기 사업을 시작했고, 단순히 음료뿐만 아니라 대학가에는 드라이플라워, 그리고 오늘 방문한 매장은 생필품부터 즉석 식품 같은 것을 24시로 편히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 매장을 만들었습니다. 이후 연매출 10억이라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었죠. 다음번에는 전 남편을 만나더라도 아는 체도 안 할 거지만 시원하게 한 대 갈겨주고 나니 속은 시원하네요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